그 다음에 이제 동성 혼인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번창하다 보면 동성 혼인이 이제 용인되죠. 그럼 동성 결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야 좋죠. 둘이서 같이 인정을 받고 섹스하고 생활하고 생활비 나눠 쓰고 죽을 때 유산 물려주고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근데 동성애 혼인이 허용된 나라에서 실제로 결혼하는 수가 얼마나 되느냐? 다 결혼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안 합니다. 허용을 해도 10년이 지나도 동성 결혼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예요. 그럼 나머지는 동성 결혼을 주장해놓고 결혼 안 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매이잖아요. 정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란한 성생활을 못하죠. 자유를 억압한다 이겁니다. 결혼은 자유를 억압하는 거니까 자기는 자유롭고 프리해야 되니까 결혼 안 하죠. 동성 커플이 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실제로 결혼해놓고 말은 결혼을 해놓고 불륜이 아주 흔해 빠졌습니다. 아예 서로 불륜하기로 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헤어지기가 많고 책임은 피하고 결혼으로서 배우자로서의 책임은 피하고 또 결혼한 사람으로서 혜택만 사회적 보장 이건 받으려고 그런다. 그리고 그 관계는요 반드시 지배 피지배 관계예요. 남자가 지배하고 여자가 피지배 보통 우리 결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성 간에도요 지배 피지배자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성애자들의 남녀 관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때리고 폭력 행사하는 게 더 흔해요. 그래서 사도마소키즘이 동성 커플 사이에 더 강하게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부장이라든가 부모로서 애를 키운다거나 하는 이런 개념이 없죠.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지금 이런 관계가 한 20년 되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통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 결혼한 부부가 아니죠. 커플의 자녀도 잘 자란다는 논문을 무수히 써내요. 괜찮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제 논문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학술적으로는 논쟁 중인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동성 커플의 자녀가 이 인간 세상의 남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랄 거라 하는 상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은 뭐냐? 이런 게 동성애가 증가하면 병이 많아지죠. 에이즈가 대표적이고 거기에 대한 의료 비용이 대단하죠. 사회 비용 증가하죠. 그다음에 차별을 금지한 데에서 자유를 침해합니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자유가 침해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성애자들이 하도 이렇게 난리치는 걸 알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고 싶어도 발언을 안 해요. 입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조심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성애 독재라는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차별 금지하는데 뭐가 나쁘냐 하지만 이런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사회가 전체주의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해야지 법으로 안 하게 되면 이게 전체주의 사회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윤리 붕괴가 됩니다. 이 동성혼인이나 동성애가 전통을 파괴하고 붕괴시키는 거잖아요. 전통이 파괴되면 전통 윤리가 다 파괴되죠. 그러면 새로운 윤리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윤리가 없어요. 포스트 모든 권위가 없어지고 룰이 없어집니다. 룰을 거부하죠.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간섭하는 거 다 거부합니다. 법이 있어서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무정부주의를 주장하죠. 정부든 개인이든 단체든 나를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무정부주의자예요. 이 무정부주의자가 이건 또 막시즘하고 좀 달라서 더 과격하죠. 지금 전체 사회는 무정부 상태로 가자. 그게 유토피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폐해라는 게 동성애 문제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고 이것이 댐을 물리키는
돌멩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섹스가 이렇게 동성애가 되면 이제 병도 생기고 생식이 감소합니다. 그럼 질병으로 사람이 죽고 애를 낳지 않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인간,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줄어들겠죠. 생명은 줄어들고 노인에 대해서 죽는 사람은 많고 이래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는 거죠. 뭐 이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세상이 아주 사람이 사는 조건이 점점 열악해져서 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뭐 자연 파괴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핵무기도 그렇고 기후 변화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이게 사망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게 성교육이 바뀌고 있죠, 지금. 이 성윤리가 바뀌고 전통이 바뀌니까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새로운 성윤리인데 이게 프리섹스예요. 자유의 국가.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애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다시 바꾸려고 애를 쓰죠. 미국도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또 크게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의 그런 것이 일반인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각성한 사람들이 학부모예요. 학부모, 특히 엄마들이 우리 애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캠페인이 벌어져서 예를 들면 텍사스나 플로리다 주에서는 이걸 이제 성교육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는 주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이걸 막아야 된다고 우리가 각성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이 학생 인권 질서를 지켜라. 우리에게 순결을 강요하지 말라. 이거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소리인데 얘들이 공개적으로 얼굴 보이면서 나보고 순결 지키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처녀가 아니다. 그럼 이걸 보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자애들이죠.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어른 남자죠. 얘들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 문화가,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하는 걸 우리가 이제 묶어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지 말자고 하고 우리는 순결 교육을, 새삼 순결 교육이지만 이걸 교육하는 것이 옳다. 이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마지막 올바르게 자란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그런 데 대한 연구들이나 통계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주장 때문에 검열 순교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포괄적 성교육을 실제 하는 데는 전체 학교의 한 2, 3% 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보수파 정부, 공화당 정부에 의해서 이 검열 순교 교육에 투자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괄적 성교육을 하기 위한 자금은 이런 사회단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쪽의 방침은 검역 교육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이걸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청소년 애들이 좋아해. 자유를 준다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위험한 거죠. 자기들은 결정권이 있다. 나는 내가 판단하는 만한 충분한 능력, 자격이 있다. 내 인격은 여러분 어른보다 못지않게 나는 성숙하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데 이제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소년의 뇌는 아직 미숙하고 미발달이다. 청소년의 뇌가 완전한 성인이 되는 나이가 언제냐 하면 지금 의학적 자료는 25세예요. 25세 될 때까지는 청소년으로 보고 그 청소년은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